5학년 1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9단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9단원 배우면서 앞에서 했던 것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선 9단원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글을 찾아서 읽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에는 읽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설명하는 글을 읽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은 글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읽는 방법을 알아보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오늘은 284쪽부터 엄청 길어요. 284쪽부터 291쪽까지 이렇게 긴 분량의 많은 분량의 수업 내용을 할 건데요.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글을 읽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읽기 방법, 내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내가 글을 왜 읽는지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읽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비색을 지닌 고려청자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게 두 군데에 똑같은 글이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 교과서 284쪽과 285쪽에 아름다운 비색을 지닌 고려청자라는 글이 있고요. 그리고 두 장 넘겨보면 그 뒤에 또 아름다운 비색을 지닌 고려청자라는 글이 똑같은 글이 또 나옵니다. 똑같은 글이 맞아요. 여러분 눈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글인데 두 친구가 이 글을 읽을 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글을 읽었대요. 자, 우선 첫 번째 교과서 앞쪽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봤더니 이건 누가 읽었냐면 규빈이라는 친구가 읽었네요. 규빈이라는 친구가 이 글을 읽었는데 왜 읽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규빈이는 고려청자를 조사하고 발표하려고 이 글을 읽어보았대요. 그러면 규빈이는 이 글을 읽을 때 조사하고 발표를 해야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읽었을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로 뒤쪽에 나온 똑같은 글, 아름다운 비색을 지닌 고려청자는 지환이라는 친구가 읽은 거네요. 지환이는 이 글을 왜 읽었냐 하면은 외국에서 온 친구에게 고려청자를 알려주고 싶어서 읽었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름다운 비색을 지닌 고려청자라는 글은 앞에 있는 글이나 뒤에 있는 글이나 똑같은데 지환이가 읽은 것과 그리고 앞에서 누구죠? 앞에서 규빈이가 읽은 내용은 똑같지만 두 친구가 서로 글을 읽은 목적이 다른 거예요. 왜 글을 읽었는지가 다른 거죠. 그럼 목적이 달라지면 읽는 방법도 달라질까요? 아니면 똑같이 읽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항상 선생님이 문제 먼저 확인하고 책 읽도록 하는 거 알고 있지요? 뒤에 있는 문제 먼저 살펴볼게요. 우선은 286쪽은 보지 말고 287쪽 먼저 볼게요. 규빈이가 이 글을 읽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이미 규빈이가 이 글을 읽은 까닭을 알고 있어요. 규빈이는 왜 이 글을 읽었나요? 네, 맞아요. 규빈이는 고려청자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규빈이가 앞에 글을 보니까 이 글을 읽을 때 밑줄을 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밑줄을 쳤다는 건 글을 읽으면서 밑줄을 쳤다는 건 그 부분이 자신에게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규빈이는 대체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규빈이가 밑줄을 친 부분을 봤더니 아름다운 비색을 지닌 고려청자라는 제목의 밑줄을 쳤고요. 두 번째는
고려청자는 청자의 빛깔, 독특한 장식 기법과 아름다운 형태로 유명하다라는 고려청자의 대체적인 그 특징에 대해서 밑줄을 쳐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여기는 밑줄이 좀 많네요. 세 번째 밑줄 한번 같이 볼게요. 청자의 색이 짙고 푸른색 윤이 나는 구슬인 비치옷과 색깔이 닮았기 때문에 비색이라 불렀는데 중국 송나라의 태평노인이 수중금이라는 책에서 고려청자의 빛깔을 비색이라고 부르며 천하제일이라고 칭찬했다. 자, 세 번째 있는 내용은 고려청자 중에서도 고려청자의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요? 네, 맞아요. 고려청자의 색깔에 관한 내용이에요. 고려청자의 색깔은 무슨 색이죠? 비색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고려청자의 비색에 관해서 이 친구가 규빈이가 밑줄을 쳐놨어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또 어디다 밑줄을 쳐놨는지 살펴볼게요. 이 기법은 금속공예나 나전칠기에서 쓰이는 장식 기법으로 쓰고 있었지만 고려 도공들이 도자기를 만들 때 장식에 처음으로 응용했다. 상감 기법으로 만든 고려청자는 구름과 항무늬를 새긴 성자상감 운항문 매병이 대표적이다. 자, 무엇에 대해 설명한 건가요? 기법, 어떤 기법? 상감 기법. 고려청자를 만들 때 썼던 상감 기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밑줄을 쳐놨어요. 고려청자의 상감 기법. 발음이 잘 안 되네. 고려청자의 상감 기법. 이렇게 해서 규빈이가 밑줄을 친 게 있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도 몇 줄 친 부분이 있네요. 이처럼 실용성을 넘어 예술적 아름다움을 지닌 청자는 고려인의 생활 속에서 널리 쓰였다. 고려청자는 맑고 은은한 비색 또 나오네요. 유려한 곡선을 강조하며 상감기법 또 나오네요. 폐화적인 아름다운 무늬를 표현한 것이 특색이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규빈이는 여기에 일단 큰 두 가지에 대해서 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밑줄을 쳐놨어요. 규빈이가 고려청자를 조사할 때 나 이거에 대해서 발표할 거야. 나 이게 필요해 라고 생각한 부분이 무엇이었을 것 같나요, 친구들? 두 가지. 그렇죠. 고려청자의 비색과 그리고 고려청자의 상감기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규빈이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밑줄을 쳐놨어요. 그러면 여기 287쪽에 2번 규빈이가 고려청자를 조사할 때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은 무엇인가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쓸 수가 있겠지요. 네, 여기 내용 써놓도록 하세요. 자, 그럼 규빈이가 어떻게 읽었는지를 우리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규빈이는요, 발표를 해야만 했어요.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고려청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그냥 정보를 찾으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요. 고려청자의 종류도 나올 거고 역사도 나올 거고 그리고 고려청자의 색깔, 상감 기법은 물론이고 고려청자의 특징에 대해서도 나오겠죠. 쓰임새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나올 건데 그 모든 자료들은 규빈이는 그 모든 자료들을 발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두 가지, 딱 두 가지에 대해서만 발표를 하려고 했죠. 무엇과 무엇이었나요? 비색과 상감 기법에 대해서만 발표를 하려고 했어요. 그럼 규빈이는 목적이 정확히 있었어요. 나는 비색하고 상감 기법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비색이 아닌 부분, 고려청자의 형태가 나온 부분은 규빈이가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규빈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필요한 부분이 아니니까요. 고려청자의 종류에 대해서 규빈이는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규빈이가 필요한 부분은 딱 두 가지, 비색과 상감 기법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규빈이는 이렇게 읽었을 거예요. 우선 여러 가지의 책들 중에서 다양한 글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글이 있는지 무엇을 보고 판단했을 거냐면 제목을 보고 우선 판단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제목이 다양한 형태를 지닌 고려청자였다면 규빈이는 그 글을 안 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규빈이는 비색과 상감기법에 대해서만 읽으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규빈이는 아마 이 제목을 보고 아름다운 비색을 지닌 고려청자, 나 비색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글을 읽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우선 제목을 보고 나서 나에게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면 내가 정말 필요한 낱말들을 찾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고려청자는 청자의 빛깔 독특한 장식 예쁘고 아름다운 형태로 유명하다. 고려청자는 만드시기에는 중국과 우리나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그냥 전체를 설렁설렁 읽어가면서 나한테 필요한 단어가 어디 있는지를 찾은 거지. 나한테 필요한 단어는 비색인데 나한테 필요한 단어 어디 있지? 여기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나한테 필요한 내용이구나. 난 상감기법도 필요한데 상감기법은 여기 있구나. 이 부분이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낱말들을 찾으면서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발표를 하기 위해서 제목도 필요하지만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 여러분들 그냥 글씨만 있는 것보다는 그림이 있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이 친구는 사진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여기 나온 설명이 대체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을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규빈이가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순서대로 읽었는지를 다 공부를 같이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할 건 286쪽에 여기 있는 2번입니다. 요거는 같이 한 내용이라서 안 해도 괜찮아요. 286쪽 빈칸에 들어갈 낱말들이 무엇인지 보기에서 찾아서 적어봅니다.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볼게요. 친구들 답 다 찾았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선생님 읽으니까 친구들도 소리내서 읽으세요. 첫 번째, 규빈이가 읽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떻게 읽었습니까? 제목을 가장 먼저 읽고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규빈이는 어떻게 읽었어요? 글 전체를 다 읽지 않고 중요한 낱말을 읽으면서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았어요. 세 번째, 규빈이는 어떻게 읽었습니까? 제목뿐만 아니라 사진도 살펴보며 필요한 내용이 있을지 짐작해 보았어요. 이렇게 규빈이처럼 나에게 필요한 내용을 쏙쏙쏙 꼬집어서 찾아내는 이런 읽기 방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훑어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을, 티읕. 좀 어렵죠? 훑어읽기. 전체적으로 다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쭉 눈으로 훑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딱 정해서 읽는 그런 방법을 훑어읽기라고 합니다. 자, 이 규빈이는 훑어읽기를 했어요. 친구들은 규빈이처럼 읽은 경험이 있나요? 규빈이처럼 훑어읽기를 한 경험이 있나요? 선생님은 어떤 경우에 훑어읽기를 했냐면 혹시 친구들 기억나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읽었던 책 보여줄 때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할 수 있는 재밌는 놀이를 찾기 위해서 학교야 놀자라는 책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 책을 읽을 때 조금 선생님이 그 놀이들에 필요한 준비물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훑어읽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준비물을 사용할 수 있는 놀이들을 찾았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빈이가 글을 읽은 과정을 떠올리며 여러분들이 규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에 있는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 287쪽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친구 지환이가 이 글을 읽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지환이는 이 글을 왜 읽었다고 했나요? 지환이는 글을 외국에서 온 친구, 우리나라 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에서 온 친구에게 고려청자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읽었대요. 만약에 그런데 친구들, 지환이라는 친구가 고려청자에 대해서 전문가라면, 완벽하게 알고 있는 친구라면 글을 찾아서 읽을 필요가 없었겠죠?
지환이가 이렇게 외국에서 온 친구에게 고려청자를 알려주고 싶을 때 글을 찾아 읽은 건 지환이도 고려청자에 대해서 아주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잘 모르는 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글을 읽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글을 읽었을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문제 먼저 볼까요? 자, 여러분들 고려청자 읽은 내용을 여러분 앞에 있는 글을 읽어볼 거고요. 그리고 읽으면서 내용을 요약해 볼 거예요. 우리 요약하는 거 배웠지요. 그런데 여기 참 다행히도 도움이 되게도 이렇게 틀이 나와 있어요. 아름다운 비색을 지닌 고려청자를 빛깔, 상감기법, 사용, 우수성 이렇게 4가지의 범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환이가 어떤 식으로 읽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규빈이의 글과는 다르게 빨간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건 이 친구가 아까 전에 그 친구보다 글을 더 꼼꼼하게 읽었다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밑줄을 쳤나 볼게요. 고려청자는 청자의 빛깔 질 높은 청자를 만들 수 있었다.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먼저 청자를 만들고 세상에 알렸지만 고려는 청자를 만드는 우수한 기술력과 아름다움 인정받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청자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했네요. 이거 굳이 따지자면 청자의 역사 정도 될까요? 자, 그 다음 고려청자는 무엇보다 아름다운 빛깔로 주목받았다. 청자의 빛깔은 맑고 은은한 푸른 녹색이다. 이는 유약 안에 아주 작은 기포가 많아 빛이 반사되면서 은은하고 투명하게 비쳐 보이기 때문이다. 자, 이 내용은 무엇에 관한 걸까요? 청자의 색깔, 청자의 빛깔에 관한 것이겠죠. 청자의 빛깔. 그 다음 세 번째 청자의 상감기법. 상감기법 왠지 얘가 중요한 단어일 것 같네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독창적인 도자기 장식기법이다. 상감기법은 그릇을 빚고 굳었을 때 그릇 바깥쪽에 조각칼로 무늬를 새긴 다음 검은색이나 흰색의 흙을 메운 뒤 무늬가 드러나도록 바깥쪽을 매끄럽게 다듬는 기법이다. 자, 이 내용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상감기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상감기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 이러한 청자의 형태는 여기까지만 봐도 청자의 형태가 나올 것 같죠? 청자의 형태는 그릇 모양의 형태에서 이러이러한 거 발전했다. 그래서 고려인들은 대접도 만들고 접시도 만들고 잔도 만들고 항아리, 병, 찻잔, 상자도 만들고 심지어는 베개도 청자로 만들고 너무 딱딱하겠다, 그치? 베개도 만들고 기와까지도 청자를 만들었고 이런 모양도 만들었고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2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모양과 어떤 형태와 그리고 용도, 사용하는 곳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윗부분은 사용하는 곳이 어딘지, 청자를 어디다 사용하는지, 아랫부분은 청자의 형태에 대해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고려청자는 고려인들의 독창성, 뛰어난 기술력, 엄청 좋아, 모방이 아니고 엄청 예뻐, 상감기법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런 것들 그대로 담고 있다. 자, 우리 청자의 훌륭한 점들이니까 이 부분은 우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뒤에서 써야 될 부분들이 앞에 다 나와 있어요. 빛깔, 상감기법, 사용, 우수성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적는 거 아니죠. 요약해서 적는 겁니다. 빛깔, 상감기법,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 아래쪽에 우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외국인 친구가 나에게 고려청자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려청자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찾았겠죠. 자, 그럼 지환이는
이 글을 친구들 잠깐 멈춰놓고 다 적었죠? 뒤에? 다 적어놓고 보세요. 지환이는 어떤 식으로 읽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환이는 우선 이 글을 자세하게 읽었어요. 그런데 자세하게 읽으면서도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친구한테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필요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읽었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내용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이 지워볼게요. 낙서한 거. 지환이는 자신이 필요한 내용에 무엇을 했나요? 밑줄 그었죠. 맨날 제시카 선생님이 언더라인 그으라고 하던데 친구들 언더라인 다 그었나 모르겠네요. 언더라인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지환이는요.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은 자기가 굳이 이 책에서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는 내용은 무엇이고 이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내용과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비교하면서 읽었어요. 그러면서 자세히 읽었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290쪽입니다. 290쪽에 한번 지환이가 어떤 방법으로 글을 읽었는지 빈칸에 보기에 있는 말 중에서 들어갈 말들을 한번 채워 넣어 보세요. 다 채워 넣었습니까? 다 채워 넣었다면 우리 지환이가 읽은 방법을 같이 살펴볼게요. 읽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읽었습니까? 필요한 내용을 찾으며 자세히 읽는다. 두 번째 지환이는 어떻게 읽었습니까? 중요한 내용이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에 밑줄을 그으며 읽었죠. 세 번째, 자신이 아는 내용과 새롭게 안 내용을 비교하며 자세히 읽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환이처럼 읽는 방법, 아까 전에 우리 규빈이가 읽었던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 했어요? 규빈이가 읽었던 방법은 훑어 읽기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지환이처럼 읽는 방법은 자세히 읽기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규빈이는 조사하고 발표하기 위해서 훑어 읽기를 했고 지환이는 자기가 그 고려청자에 대해서 외국인 친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자세히 읽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7번 한번 여러분들이 지환이에게 빙의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환이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이 부분 7번 문제 한번 빈칸을 채워볼게요. 자,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 나는 고려청자의 특징을 조사해야 돼.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금 아까 전에 그 누구지? 규빈이도 조사하고 발표했지만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지환이의 입장에서 읽는 겁니다. 지환이도 지금 고려청자의 특징을 조사해야 돼요. 지환이에요. 나는 고려청자의 특징을 조사해야 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읽어야 돼? 자세히 읽어야 돼. 꼼꼼히 읽어야 돼. 그리고 나는 이 글에서 뭐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사실 정답은 없는데 내가 혹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지 생각하며 읽어야 돼. 내가 궁금한 점이 있는지 생각하며 읽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를 생각하며 읽어야 돼.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설명하는 글의 내용 가운데서도 의심스러운 부분은 꼼꼼히 따져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 앞에서 QR코드 할 때도 이야기했었죠. 의심스러운 부분. 설명하는 글이 무조건 100%가 정답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설명하는 글도 분명히 있다고 했죠. 의심스러운 부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 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읽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고려청자의 특징이니까 고려청자의 특징을 어떻게 하는 부분? 설명하는 부분. 고려청자의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이 글을 읽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규빈이와 지환이가 똑같은 글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읽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규빈이는 어떻게 읽고 지원이는 어떻게 읽었는지 마무리하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규빈이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가 글에 있는지 찾아봐야 했어요. 정말 내가 필요한 정보가 그 글에 있는지 없는지 확신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목 보고, 제목 어딨어? 제목 안 써놨네요. 제목을 보고 그 전체의 내용을 훑어읽고 그리고 사진도 읽어봤죠. 이런 방법으로 규빈이는 읽어봤습니다. 지환이는 이미 이 글 안에 나에게 필요한 고려청자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밑줄도 그었죠. 자, 그리고 고려청자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비교해가면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똑같은 글이라고 하더라도 글을 읽는 목적에 따라서도 서로 읽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국어 교과서는 다 했고 여러분들 과제를 올려야 될 시간인데 여러분들의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의 과제는 이겁니다. 291쪽의 8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썼다면 이걸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국어 엄청 간단하죠? 내용 많지도 않고 선생님이 혼자 설명 다 했는데 친구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다 설명했는데 이 정도 쓰는 거야 어렵지 않겠죠? 단 교과서 앞에 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요약해서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알겠어요? 요약해서 간단하게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면 오늘 국어 시간은 끝입니다. 1, 2교시 생각보다 빨리 끝났죠? 남은 시간 친구들 뭐 할 거예요? 과제까지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엔 뭐 할 생각이에요? 선생님이라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선생님이 나눠줬던 책 있죠? 친구들하고 바꿨던 책 다 읽었어요? 혹시 책 안 읽은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국어 시간 일찍 끝났으니까 남은 시간에 책 읽도록 합니다. 알겠어요? 꼭 그렇게 하세요. 약속.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안녕.